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좀처럼 늦춰지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KF94 이상을 써야만 한다는데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KF80 이상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예배를 보거나 영화관에 있거나 예식장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할 경우에는 KF94 이상이 안전하겠습니다. 면 마스크를 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 마스크는 방한용일 뿐 바이러스를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로 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 사용법, 지금 제가 전해드린 내용과 좀 다르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물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착용과 함께 무엇보다 손 씻기도 중요하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루디안 GTX야.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루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요즘 제일 핫한 펭귄 주세요. 캐펜텍 관절에 후끈후끈 펭귄이 근육에 뜨끈뜨끈 펭귄이 캐펜텍에 열감을 더해 캐펜텍 핫 출시. 관절 근육인 역시 캐펜텍 핫. JLS 사이언스.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하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네, 오늘 코너 시작하기 전에 재난방송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 외출을 자제하기 바라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3, 4일 경과를 관찰한 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로 반드시 먼저 상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의료진에게 여행 이력 및 호흡기 증상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도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강대무 예비 후보,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주복 예비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죠. 그동안 중국에서만 문제가 됐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증 위기 경보를 최상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지만 감염자가 조금 전 1260명 넘게 나왔는데요. 갈수록 확산되는 코리아 포비아, 즉 한국인 공포증이죠. 이것과 경제적인 충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코로나 종식을 목표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도로 봉쇄, 교통 규제, 외출 자제, 여행 제한, 휴업 연장과 같은 과감한 조치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췄고요. 경제 활동이 차질을 빚어지면서 중국 경제 채용기라는 경제 지표들이 모두 바닥을 친 상황입니다. 네. 27개 도시의 지하철 이용자 수는 평소에 10%에 불과하고요. 도로 혼잡 지수라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지수를 보면은 예. 경제 활동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6대 화력 발전소의 석탄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춘절에 끼어 있었던 2월에 비해서도 30%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네. 3개 공장이 멈췄다는 것이고요. 예. 특히 주택 거래 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려가 될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지금 부도 도미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중국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죠, 중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 예. 12월 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9일부터 중국은 시작됐고. 자, 그렇다면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우선 1분기만 좀 예상을 한다면요. 네, 중국 정부가 말해왔던 대로 3월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네. 1분기 소비는 한 230조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8% 전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 문제는 2월이 다 지났고요. 또 개선이 되긴커녕 더 심각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해서 1선, 2선 도시들을 보면은 중심부 사무실에는 아직도 사람이 거의 없고요. 네. 식당도 80%가 폐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 소비가 모두 괴멸적인 상태인데요. 3월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지 않는다면은 1분기 GDP 성장률은 3.8% 전후까지 떨어지고요. 예. 연간 성장률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4.6% 전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전망을 보자면 이번 1분기만 낙관적으로 보면 4.8% 전후,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3.8% 전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식당도 80% 폐점하고 공장도 문 닫고 사무실도 텅텅 비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좀 마이너스 성장일 것 같은데 4% 정도는 성장한다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자, 중국이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 환자의 판정 통계를 좀 몇 차례 이제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확진자 수가 좀 널뛰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시속 같은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코로나 종식을 시키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고요. 특히 지난 일요일 날이었죠. 23일 같은 경우에는 당정군 17만 명이 참석하는 전국 총동원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사상 최대 규모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이러스 퇴치를 하고 사회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는 구역화, 등급 매기기, 작업과 생산의 정확한 재개를 구현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를 다시 표현한다면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 그리고 감소하고 있는 지역, 소멸된 지역을 구별해서 괜찮은 지역은 이번 주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자신의 권위 추락뿐만 아니라
당내 비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도 환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주 중국의 지방 정부가 한국인 방문 계획을 격리시킨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이런 그 활동이 조금 그 진정이 된다면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없이 외출을 하라는 지시도 내려올 거고요. 예.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를 제한적으로 계속 풀면서 외형적으로는 이제 종식이 됐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훈수를 두고 있는데요. 기분도 좀 살짝 나쁜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중국이 선의의 방역 경험을 알려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요. 네. 초기 대응 실패와 관련된 비판을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쪽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주도한 5가지 감염 방역 방지덕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진정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자가격리라든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훈수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점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정치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이었죠. 전인대 개막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전인대 개막 연기 이 연기가 갖는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전인대라는 것은 아무래도 14억 인구가 이때부터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14억 중국 공장의 그 스타트 버튼이죠. 시작 버튼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정협이라든지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5천 명의 위원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몰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비서, 취재기자, 공무원, 경비 인력까지 포함하면 50에서 60만 명이 좁은 장소에 밀집됩니다. 그래요. 이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방 지도자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방역 대책에 소홀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종식이 가장 우선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인대를 좀 늦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인대는 중국의 시작 버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냥 연기할 수는 없겠고 언제쯤 개막이 될 건지 그리고 또 전인대 연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매우 이례적으로 언제 개최될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요. 네. 현재 추정한 바에 따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또 이번 연기로 인해서 4월 일본 국빈 방문 그리고 상반기에 한국 방문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인대라는 것은 중국의 올해 기본 정책 방향이죠. 성장률, 실업률, 물가 목표도 정하게 되고요. 예산이나 법률, 인사안을 승인하기 때문에 네. 1985년 이후 3월에 개최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 결정된 일정이 변경된 것은 1957년이죠. 반우파 투쟁, 1959년 대약진 운동, 그리고 1963년 문화대혁명 계급 투쟁 때 연기가 됐는데요. 모두 정치적 갈등과 동요 때문이었는데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거와 비견될 정도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3번만 연기됐었던 전인대 무려 한 60년 가까이 만에 정확히 57년 만에 이렇게 또 연기를 하게 됐군요. 자, 전인대에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홍콩을 비롯해서 24개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6개 나라가 입국 금지를 했고 모두 24개 나라가 이제 제한 조치까지 이렇게 내린 건데 갈수록 이렇게 코리아 포비아라는 말이 있죠. 한국인에 대한 공포증. 저번 시간에 한번 왜 시노포비아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인 공포증에 이어서 코리아 포비아가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약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인 입국 금지라든지 검역 강화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코리아 포비아 확산을 막지 못하면은 의외로 충격이 큽니다.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게 되고요. 네. 또한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 감소, 여기에 국가 신용 등급까지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면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럼요.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벌써 우리나라의 그 채권을 샀을 경우에 부도에 대비한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29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 한 달간을 보면은 26%가 급등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입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네, 부도 수합 그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뭐 국가나 기업이 뭐 부도 날 경우에 그걸 대비하는 그 원금을 돌려받는 어떤 보험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올라갈수록 안 좋은데 지난 한 달 전보다 30%나 이게 올라갔다는 거.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경제의 손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할 때는 어떤 요소를 고려에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전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고려치를 최소화시켜서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고려했을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도 1.1%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의 생산 부진, 수출 감소,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바운드 소비까지 줄어든다는 것을 가지고 IMF의 그 월드 이코노믹스 아웃룩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집어넣고 돌려보면은 정부 발표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마이너스 0.88% 정도 하락한다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올해 정부의 그 성장률 목표가 2.4%인데 이것보다 낮은 1.5% 전후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주가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까지 계속 감안한다면은 경제적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1% 성장률이 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는 1.1% 정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0.88% 정도 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말씀. 자, 추경 얘기가 요즘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하고 뭐 이런저런 재정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투입도 과감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2조 원 규모의 그 예비비를 먼저 투입하는 그 긴급 재정 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적극적이기 때문에 15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메르스 때 11조 원이었는데 예, 훨씬 더 그렇습니다. 많네요. 15조. 예, 그리고 또 1등급 가전제품이라든지 신차 구입 시에는 한시적으로 세금이 인하되면 아무래도 잠재 수요를 먼저 땡길 수가 있고요. 또 재래시장에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하루 평균 현재 수출 금액이 9.3%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무역금융 규모를 3조 원 이상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태가 진정되면은 전 세계 각국이 중국 주도의 그 공급망을 바꿀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도 중국 의존도를 이참에 낮춰줘야 되고요. 이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지 신시장을 찾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모두 나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최대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지혜입니다. 네, 6시 26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도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바로 안동시 제2선거구의 도의원이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자리가 비었기 때문인데요. 오늘과 내일 도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출마자네요. 강대무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강대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안동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함께 잘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동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하고 대찬 무소속 예비후보 강대무입니다. 예. 강하고 대찬 무소속 후보 강대무 후보인데요. 이번에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그 배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수년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지방의회 전체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음으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40여 년간 지방공직자로 일한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하여 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남은 인생을 고향에 봉사하고 싶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40년간 지방공직자로 일하셨군요. 어디서 일을 하신 거죠?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고급 공무원을 예안면, 도산면에 시작해서 예. 안동군청에 근무를 하다가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도의회 수석 전문위원을 마지막으로 퇴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뭐 유리한 정당도 있을 텐데 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방자치제도는 시행 초기 대다수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인들이 정당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 3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실종되었고 중앙정당의 심부름꾼만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무소속 의원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네, 무소속 의원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 도의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경북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조성가정, 모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돌보고 귀농 및 기촌인 정착 지원 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돈 안 드는 선거와 깨끗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혼자만이라도 공직자에 대한 고압적 자세와 소위 말하는 의원의 갑질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시민 여러분께서 다 함께 협조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 강하고 대찬 무소속 예비후보 저 강대무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강대무 도의원 예비후보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주복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주복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글로벌 시대 대언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슬로건으로 미래통합당 도의원 예비후보 법학박사 이주복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체된 정치 상황을 타파하고 미래 세대의 주인인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 중심의 도시, 시민들이 향기 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생활 속에 스포츠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그리고 알찬 일자리가 있는 산업과 행복한 복지가 함께하는 살기 좋고 행복한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자,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네네. 하셨는데요. 네네. 앞으로 또 당내 경쟁을 좀 거쳐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를 비롯해 훌륭하신 네 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아,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가 네 분입니까? 네네. 지금 네 선관위 분입니다. 게시판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세 분으로 나와 있던데요. 세 분인데 현 용성동 시의원 금강택 시의원이 예예. 현 시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후보 등록을 도당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두 네 분이 후보로 나오시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현직 시의원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미래통합당의 당헌 당규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젊고 참신함을 앞세워 혈연, 학연, 지연 등 인적 네트워크와 배운 지식을 담보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를 상거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반드시 경선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의 모든 권력은 위대한 안동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 경선 룰은 혹시 정해졌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제가 도당에 전화를 해봤는데 한 게 지금 계획된 게 없답니다. 정해진 게 없고 뭐 공천 면접도 뭐 화상 면접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 도의원이 원래 25일 날 어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그래가 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많이 미뤄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고. 예. 자, 도의원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겁니까? 예,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육 정책에 대해 많은 공부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예로
뭐 안동 강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안동교육청 정화위원회 부위원장, 경북교육청 민간장학위원, 그다음에 저 대학에서 또 민법 강의 등을 경험 삼아 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법학 박사의 교육 지식을 통해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가 경북 교육의 새롭고 변화된 패러다임을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조성해보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교육의 도시 미래 세대를 위해 꼭 강남 주민의 수건 사업인 강남중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쳐봐야 강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15 보궐선거에 있어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주복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주였죠. 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거래가 좀 뚝 끊겼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분양시장 관련된 회사들하고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은 상반기 예정되었던 분양 모델하우스 일정들은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이번에 이제 풍선효과로 나와서 굳이 모델하우스를 아니더라도 대기 수요자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인터넷 청약이니까 인터넷 청약 관련된 내용들은 좀 진행을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모델하우스를 통한 집객이라든가 행사는 다 취소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예, 모델하우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렇죠.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 하겠다. 하긴 요즘에 후보들도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요. 예, 참 모든 걸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코로나 사태인데. 자, 20 대책 좀 알아보죠.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0 대책에서? 우선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좀 막는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9억 이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이 60%에서 50%로 줄고, 네. 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정도로다가 LTV가 나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계속 인기를 끌었던 지역 자체가 이 발표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인가요? 이게 발표가 됐잖아요. 몇 군데 발표가 이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번에 이제 추가로 조정 지역에 이제 들어간 지역들이 갑자기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대출 규제도 있고 더불어서 입주 요건도 좀 바뀌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라든가 그다음에 1주택자한테는 그런 규정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으로 지역이 추가되면서 통상적으로는 대출을 받으면 2년 안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라라는 권고사항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네. 기존에 있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하고 입주 규제 그 기준이 좀 달리는데 일시적은 1가구 2주택에 의해서 기존 주택을 팔고 이제 새로 이제 하게 되는 첫 번째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 주택 팔 때는 그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팔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 팔아야 된다는 거. 이번에 추가된 지역들이 뭐 수원에 몇 군데 있고 안양, 만안구, 의왕시 뭐 이 정도가 들어갔다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저기 왜 여기 말고도 뭐 대전도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됐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원, 만안구, 그러니까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는 이제 저희가 봐도 급등했던 지역이라서 지정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이제 평촌 가까운 안양시가 안양하고 의왕시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곳의 지정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광역시에 해당되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대전, 광주, 부산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그 가격 급등을 해서 조정 지역으로 선정해야 될 만큼 급등 지역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에서 아마 이번에 빠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경기가 너무 위축될까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뭐 이렇게 선정하고 뭐 두더지 게임 하듯이 여기 또 오르면 또 거기 정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또 풍선 효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지역에 또 이번에 조정 지역 대상이 안 된 곳. 예, 맞습니다. 발표 나자마자 정말 아주 바로 반응이 보이듯이 해당 지역 비천한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만 드러내는 게 저희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양주 진건 같은 경우도 솔직히 거의 북쪽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거기가 이제 신도시급 규모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실거래가 신고된 거 보면 거의 33평형 옛날 평형대로 말하는 게 10억 가가 이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남양주가요? 남양주가 10억대 아파트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거는 참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고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미분양 지역이라고 했던 김포, 검단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시흥 지역도 미분양이 워낙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쪽들이 지금 미분양 물건 아예 이제 다 사라졌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풍선 효과 대체 지역으로 지금 또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100%. 이건 뭐 실수요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정부 당국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정부가 이렇게 두더지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지. 혹시 조진희 이사님 아세요? 왜 이렇게 왜 지방 곳곳을 돌아가면서 집값을 올려놔요? 이렇게 하니까 실수요자들만 피해 보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하는데. 제가 봐도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이게 부동산 불로소득 이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을 뭐 거의 한 달에서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그 대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정부는 이제 전매 제한을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새로운 어떤 영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딱 시술이 하는데 보통 이제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격이 갑자기 5개, 10개씩 사기 시작하면은 그 동네에 갑자기 집값이 오르는가 해서 그 동네 분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 품귀 현상이라는 소문이 나면 또 집주인들은 내가 싸게 계약한 거 아닌가 해서 취소하고 그래서 계약금 또 계약금 주면서 또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움직이는 현상들은 좀 제가 봐도 투기 세력이 맞고 좀 부당한 거래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이 거품이 꺼지고 또 뭐 피해자도 많이 발생할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거 분명히 이거 꺼지지 않을까요? 저도 제 주변에서 요즘도 계속 물어보실 때마다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누가 봐도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풍선 효과를 해서 된 지역조차도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추가 지역으로 두더지 잡기 위해서 또 올라가는 지역도 고실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활 여건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 이제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던 그 시점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이상하게 기현상으로 오르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품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도 이런 예상치 않은 국가적인 대난이 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치 시점, 저희는 솔직히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를 요즘 너무 장사 안 되시고 저희 회사도 요즘 그 여의도도 좀 들렸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연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좀 조정 시점이 올 텐데 그렇죠. 이랬을 때 이거를 맨 마지막에 사셨던 분들은 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투기 세력들이 피해를 보는 거, 거품이 꺼지면서 피해를 보는 건 괜찮은데 네. 왜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자꾸 집값 올라가는데 지금 안 잡으면 집 못 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 볼까 봐 그렇죠.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지금 2월달이라는 시점이 저희가 참 안타까운 시점인 게 보통 저희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패턴들을 보면 신학기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학교 좀 가까운 데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사 수요들이 같이 물려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가 가장 실수요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점인데, 지금 가격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는 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번은 좀 더 지켜보셨으면 하고 저는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그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집 사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렇죠? 네. 전세값도 오른 거 아닙니까 혹시? 요즘에 어때요? 전세? 풍선 효과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매매가하고 그 전세 가격하고 격차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동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에 요즘 이제 제가 사이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은 그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정보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동산 단지 정보하고 실거래가 시세라는 정보가 있는데 최소 신규 아파트는 좀 그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 5년간의 거래를 보시면은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그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를 좀 보시면서 이사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최근 들어서 올랐던 가격을 보고 쫓아가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서도 아이들이 서울 쪽에 학교를 간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고 최소한 한 5년간의 거래 가격은 좀 확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집값하고 전세값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좀 적게 나는 게 좋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최근 들어서 급등한 지역을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새 아파트들을 놓고 보셨을 때, 그냥 저희가 가장 쉽게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선이 놓여져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것들이 전세 가격이 갭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 지역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하고 겹 차이 많이 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전세 가격하고 차이 안 나는 지역들을 찾아보시는데 그거 역시도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나홀로 세대라든가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잠깐 거주하는 것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고 거래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종로가 손님이 많다, 사람들이 많고 서대문의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성신여대나 이쪽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가서 보시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갭투자로 권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가격이 다른 거 오르는 것만큼 오르지 않고 계속 전세 순환만 많은 지역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포털에서 한 번쯤은 보시고 가시는 게 내가 가려가는 지역을 최소한도 1km, 4km 이렇게 동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다 이제 검토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제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집을 이제 매수할 때, 전세가 아니라 이제 집을 살 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는 그 전세값이 최대한 높은 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김도연 캐스터. 네, 2월 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봄 기운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보름 이상 앞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온이 좀 올라서 예년 기온은 5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이 정도면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기온 역시 오르겠고요. 비가 먼지도 청소해줘서 대기 확산도 원활하다 보니까 당분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대체로 공기질 걱정은 크게 없겠고 날은 온화합니다. 평년을 웃도는 날씨 속에 큰 추위는 없을 텐데요.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또 한번 비구름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틀 동안 곳에 따라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안동, 의성, 영주, 봉화에 내일 오전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청송에는 내일 오전에 눈도 날릴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비 소식이 잦은데요. 바이러스가 비에 씻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요즘처럼 기온이 높지 않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이겨 나가셔야 되겠고요. 환절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이 2도, 한낮에 9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습니다. 8도 나와 있고요. 체감 온도도 8도, 습도는 90%입니다. 날씨였습니다.